엄마는 이제 여기에 안 살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거다. 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나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은데 엄마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엄마가 간다 그러면 난 안 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TV의 김가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김가영TV에 새로운 분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오늘 좀 누가 봐도 굉장히 앳된 청년이죠. 네, 지금까지 아마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최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북도 해령에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조성림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 몇 살에 탈북했나요? 저는 14살에 탈북을 해서 네,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혹시 한국에 온 지 한 몇 년 되죠? 지금 딱 10년 차입니다. 아, 네. 그 나이가 딱 나오네요. 네, 10년 차. 저랑 얼추 비슷한데 혹시 하나는 몇 기세요? 저는 210기. 210기요? 네. 180기. 아, 네. 한창 선배님이세요. 엄청 선배예요? 네. 아, 그러면 2015년도에 온 건가요? 네, 그쵸? 맞습니다. 2015년도에 오셨으면 김정은 정권 때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정권 때 그러면 북한에 살았으니까 김정은 정권 때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그 시기가 죽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합해격도 일어나고 맞아요. 되게 사회가 좀 불안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워낙 그때 어렸었죠. 네, 많이 어렸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14살이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단 한국에 온 지 2015년도에 왔으니까 네. 한국 생활 어때요? 10년 됐잖아요. 한국 생활 이제야 조금 적응이 될 것 같다. 네. 10년 됐는데 이제 네. 적응될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나요? 일단 문화도 너무 다르고 그러고 되게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있으니까 되게 이방인 취급을 안 받아도 나 혼자서 와 나는 이방인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억양도 이제 10년이 되니까 사투리가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릴 때 오다 보니까 빠르게 고쳤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투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못 느끼는데. 번터분들은 아마 아실 만큼 남아있죠. 근데 네. 같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그지구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어가 좋아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함경북도 사투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번 가능할 수 있나요? 한번 다시 한번 그 소개 인사만 그냥 함경북도 회령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님입니다. 네. 오! 이런. 그리고 한국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조성림입니다. 네. 와, 두 번째로 가시죠. 네. 고향 사투리는 고향 친구 만났을 때 가끔씩 네. 추억을 생각하며 쓰시고 두 번째 하시니까 확실히 더 샥하고 아주 그냥 더 멋있어 보이네요. 두 번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고향 사람 만나면은 자기도 네. 모르게 고향 사투리가 맞아요. 나가죠. 네. 그런데 또 이게 딱 일이라던가 아니면 밖에 나오면은 또 그게 안 쓰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셨네요. 어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김가영 TV 와주셔가지고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네. 어땠었나요? 좋았나요? 아니면 멀게 느껴졌나요? 멀다면 먼데 옛날 네. 생각하면은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럼요.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북한에 쳤다면 지금 24살에 우리 게스트분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군인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네. 지금 러시아 파병으로 갔거나 네, 가 있거나 그쵸. 아니면 그냥 북한에서 군인으로 살았거나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죠. 자유롭게 네. 운전도 하면서 네. 네. 그러면 한국에는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외가 쪽 가족분들이 다 오셨어요. 네. 외가 쪽이 다 왔어요? 네, 할머니, 이모, 그러니까 이모죠. 네. 네. 이모 두 분도 오시고 네. 어머님도 오시고 네, 이렇게 외가 쪽 분들은 네, 다 와 계십니다. 외가 쪽 피가 아주 그냥 자본주의가 그냥 꽉 찼구만요. 그래요. 이 친가 쪽은 아주 그냥 아주 빨갱이가 봅니다. 네, 친가 쪽은 네, 아주 빨갛나 봐요. 예, 아주 빨개요. 예. 한쪽은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아이고. 아유, 몸속에 빨간 피가 오른다고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드님 이렇게 오셨으면 얼법도 한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성림 씨 같은 경우에는 14살에 오셨지만 북한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고생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릴 때는 생활이 네. 어땠나요? 이게 저는 솔직히 네. 어릴 때는 좀 잘 살았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 할머니가 계셔서 외할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엄청 일찍 오셨어요. 몇 년도에 오셨어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거의 두 자릿수 기수일 거예요. 태어나서 네, 본 적이 네, 없을 네. 정도로 일찍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고 되게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7살 때 저를 두고 한국에 먼저 오셨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지원이 딱 끊기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지금 할머님이 본인이 태어도 나기 전에 한국에 네. 오셨고 네. 어머니는 7살에 오셨는데 네. 진짜 갑갑하네요. 어머니가 7살 아들을 두고 갈 때쯤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또 남겨진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엄마도 원망스럽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도 원망스럽고 네.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님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해서 이제 친할머니 쪽으로 할머니가 이제 저를 네. 네, 키워주셨죠. 아이고 할머니 전에서 잘하셨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함께 못 살았는데 굉장히 그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어머님이랑 일단 떨어진 그런 것도 것도 너무 힘든데. 힘들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해보고 막 저기 금강산 가서 금도 훔쳐와 보고 어머나 7살에? 네, 7살 그때부터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러니까 어릴 때다 보니까 너무 정말 힘들었죠. 네. 아니 그러면 그 7살 때 기억은 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머니와 그 마지막에 그 7살 때 네. 어머니 탈북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대화였어요? 이제 그 철도 아시죠? 네네. 그 기차길 그 가운데를 이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이제 걸으면서 엄마는 이제 여기에 안 살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 거다. 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부족함 없이 자랐고 왜냐면 어머님 사랑도 많이 받고 아버님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게 자라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 나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은데 엄마 나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는 엄마가 간다 그러면 난 안 갈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안 갈래라고 얘기를 네, 했구나. 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다 보니까 아버님도 너무 좋고 그때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좋아서 안 갈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라고 네. 그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 몇 년도예요? 그때가 2008, 9년도였던 8, 9년도 네,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 마지막 엄마랑 했던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할 정도면 어머니 가시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그쵸. 근데 그 후회가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네. 아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차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니까
나도 데려가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7살 나이에는 너무 모르죠. 솔직히 엄마 간다고 하니까 뭐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뭐 아예 네. 모르죠. 어디라는 네.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픈데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언제 연락 오신 거예요? 그러고 정확하게 한 6년 정도 지나서 네, 연락이 됐던 것 같아요. 오래 연락이 안 됐네요. 네. 그럼 7살부터 어머니 가신 그 이후로는 쭉 다 네. 생활이 어려웠겠네요. 네, 그쵸. 그럼 거기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서 네. 진짜 어린 나이에 이건 너무 힘들었다라는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7살에 헤어지고,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난 후였을 거예요. 그때는 9살 때 산에 나무를 캐러 갔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몸통에 거의 한 5배 되는 소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산에서부터 끌고 이제 집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였는데 안 끌리는 거예요. 그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허약하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까지 오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춥고 막 손이 얼고 막 새파래지고 발가락이 얼고 그 한겨울에 그걸 끌지 못해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은 막 손이 저리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9살짜리가 나무를 캐면 얼마나 많이 캤고 또 나무찜을 그거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과제니까 네, 반드시 해야 돼 생각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보다는 나무치기를 들고 집으로 가는 게 네,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막 계절별로 나물도 많이 캤겠네요. 나물도 네, 이제 할머니 따라서 농사도 많이 짓고 대부분 농사를 농사를 많이 네. 지었어요. 네. 혹시 농사라면 뭐 달인이겠네요, 거의? 달인까지 안 돼요? 달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때 7살부터 14살까지 7년 동안 네, 주로 매년 어떤 농사를 지어봤어요? 뭐 감자, 뭐 옥수수, 수수라고 하나요? 수수. 네, 수수. 그러고 과일 이제 배도 키워봤고 사과. 네, 그러고 벼. 네. 세상에 어린 친구가 해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요? 웃어서 너무 미안한데 네. 근데 어릴 때 한 네.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네, 맞죠. 그러면 그 농사를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모든 농사를 다 인력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처럼 뭐 기계하러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비료를 막 잘 주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북한은 정말 열악한 상황을 하는데 네. 와 할머니 이렇게까지 농사를 해야 돼? 막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네. 정말 엄청난 일꾼이세요. 아침 새벽 5시 아니면 4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저를 깨우세요. 그래서 그때 세수를 하고 한 5시쯤에 도시락을 싸들고 산을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보면 이미 해가 저물어서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365일 매일 했었어요. 그럼 그 360을 같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네. 손주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쵸. 봐주지 않았어요. 비 오는 날은 그냥 무조건 농사 네. 밭에 가서 네. 일하시고. 네. 와, 아니 이 작은 손으로 그 큰 옥수수를 이렇게 옥수수 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주셨어요, 할머님이. 너 요 줄만 다 따면 너가 맛있는 거 하나 골라서 구워 먹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거 다 따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먹고 싶은 거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땄죠, 어떻게든. 네. 다 따고. 근데 네,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이제 그 옥수수를 따다 보면은 다 익지 않은 옥수수들이 있어요. 아직 물이 좀 들어있는 그런 거를 이제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은 되게 고소하거든요. 네. 그거 먹고 싶었어요? 네,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일은 힘들었지만 또 할머니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도. 같이 이제
수박을 심어놨는데 잘 컸는지 보고 익었으면은 먹자 해서 꼭 같이 따먹고, 따먹고. 네, 또 할머니가 또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아빠 어릴 때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네,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엄청 효자시네. 어린 나이에 솔직히 어린 나이에는 장난감 들고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이런 네.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할머니 따라서 농사 지으면서 그게 불만도 나올 법하고 투정도 부릴 법한 나이인데 한 번 투정 안 부리고 오히려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으면서 농사 지는 게 좋았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엄청 기특해 하셨겠다. 그러면 그 밭에서 네. 할머니가 즉석으로 해줬던 뭐의 네. 음식. 근데 북한은 즉석으로 잘하잖아요. 맞아요. 자력갱생. 네. 그리고 막 생존력이 대단하기 네. 때문에 즉석으로 해줬을 것 같은데 뭐 없나요? 즉석으로 이게 저희가 밭을 갈다 보면은 이제 풀 중에 먹는 풀 같은 이제 뭐 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밭을 캐면서 이제 넣는단 말이죠. 아하, 쟁여놓는단 말이죠. 네. 네,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제 할머니가 요리를 해주세요. 근데 뭐 주변 환경이 따라서 다르지만 매번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뭐 볶아주신다든지 이제 나물을 볶아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물쌈을 해주신다든지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쌈장을 챙겨 챙겨가고. 가시거든요. 네, 그렇게 딱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와, 지금 할머니 아니 그립고 보고 네, 싶고 하죠. 네, 너무 보고 싶죠. 솔직히 정말. 그렇죠. 언제 할머니가 잘 보고 싶어요? 이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딱히 그냥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왜냐면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 와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싶고 너무너무 할머니가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다.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머니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손주가 있다는 게 할머니도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저도 갔거든요. 학교 갈 나이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굉장히 괜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됐는데 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었죠. 너무 하고 싶었죠. 왜냐면 친구들 그럼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시간에 저는 가방을 메고 산을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음. 네. 뭔가 공부를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학교를 가고 싶었죠, 그때는. 그래서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도 네, 포기를 하는 데까지 꽤 걸렸지만 네, 그래도 포기를 했었죠. 잘 바르게 잘 컸네요. 어머님이 엄청 기특해 하실 것 같네요. 성님이 맞아? 성님이야? 그래가지고 너 엄마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야? 아, 다 물어보시고 그러고 제 신체에 저만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있다, 이게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너 내 아들이구나. 네, 그러면 어머니가 7살에 헤어지고 네. 13살, 6년 만에 연락 왔으면 13살인데 어머니가 연락을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너가 성님이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했더니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혹시 받을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그 6년 만에 엄마 근데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저 뭐 어디 잡혀가거나 막 이러면 무서워서 그러면은 저 연락을 받고 싶은데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뭐 그래라 해서 이제 그분을 따라갔더니 이제 따라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와, 할머니 보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찾아왔는데 엄마가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혼자 가긴 무서우니까 할머니랑 같이 가자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 좋다. 엄마 살아는 이때냐? 이래가지고 잘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전화가 왔다고 해서 같이 한번 연락을 하러 가자라고 네, 얘기를
그거 치인가 쪽에 할머니도 치인가 쪽이신데 그래도 그때는 또 빨간색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할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랑 통화로 갔는데 네. 첫 통화에서 어머니의 목소리 딱 어땠어요? 듣고 일단 정말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막 그 엄마 옛날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어릴 때 기억이 막 떠오르고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정말 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엄마를 미워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워했는데 정말 목소리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엄마 말투를 보니까 낯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말이랑 똑같겠죠. 근데 그때는 이 말이 되게 오글거리고 그렇죠. 되게 낯설고 막 웃긴 거예요. 어. 그 눈물은 흐르는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웃기고. 네. 왜냐면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이렇게 엄마 목소리는 맞는데 말투는 다르고 네. 한국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한국 드라마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거를 조금씩 접해 있던 시기였다 보니까 비슷하네? 네,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일 수도 있겠구나 네, 생각을 했었죠. 예리하네요. 네. 어머니는 그 수화기로 뭐라고 하셨나요? 성님이 맞아? 성님이야? 그래가지고 너 엄마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야? 다 물어보시고 그러고 제 신체에 저만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있다, 이게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너 내 아들이구나. 맞구나. 네. 그다음 어머니가 한국에 오나 안 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했구나. 네, 처음에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일단 돈을 보내주시겠다고. 네.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돈 보내준다고 하면요, 난 그거만 고마운 게 없고 그거만 기쁠 데가 없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면 어머니가 그 보내준 돈을 썼습니까? 네, 썼죠. 더 이상 밭에 안 가 됐어요? 그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전 그냥 밭은 가더라도 그래도 내일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돈을 보내줄 때 할머니가 아무래도 갈등 네, 있을 거잖아요. 네. 돈으로 어머니 돈 딱 받고 처음으로 사 먹었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했던 게 있나요? 처음으로 했던 게 일단 그 북한에 아디다스가 그때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때 유행이 조금 막 되고 아디다스 저지 뭐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다 입고 다녔거든요. 뭐 입고 싶지 그러면. 네, 너무 입고 싶어서 돈을 받아서 할머니한테 나 저거 무조건 사달라. 나 저거 생일 선물로 나 저거 한 번만 사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 그러고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어요. 와, 13살부터. 네. 근데 그 전부터 그 의무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갔다 왔다는 했었지만 꾸준히 가지는 않았어요. 1년에 많이 가야 5번, 10번이었던 거를 이제 출석을 계속 했었죠. 아디다스 딱 입고 나갈 때 기분. 네. 그 기분이 정말 나도 쟤들이랑 똑같아. 나 꿀리지 않아. 그럼. 나 꿀리지 않아. 한국에서 네. 엄마가 지금 보내준 돈으로 지금 네. 아디다스를 사 입었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입고 있었지만 그것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나 이제 집안에 돈이 조금 있는 그럼요. 친구들이나 입는데 이제 제가 그걸 딱 입고 학교를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반응이 쟤 누구야? 쟤 뭐야? 막 이런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 지퍼를 끝까지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저는 프로 외쳤어요. 프로 외쳤나요? 저는 프로 외쳤어요. 세트로 입었겠죠? 네, 당연하죠. 세트로. 네. 아주 그냥 근데 아디다스가 북한에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품 아디다스는 아니지만 이게 중국에서 어떻게 좀 짭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인가 봐요. 제가 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들여온 그냥 수입산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금액이 한 대략 얼마였던지 기억나요? 중국 돈으로 아마 제가 그때 300원 정도 줬던 것 그러면 같아요. 한 쌀 25kg짜리 세포대는 네, 살 수 네. 있는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있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있는 네, 금액이었네요. 맞아요. 그러면 엄마가 돈 보내줄게 했잖아요. 그럼 엄마 돈 오면 그만큼 먹고 싶어. 왜냐면 옥수수 한 줄을 따야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게 옥수수고 구워 네. 먹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또 한창 먹을 때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돈 오면 나 꼭 먹고 싶은 거 있어. 있었나요? 있었죠. 뭐였어요? 그때 함경북도 해령시에 해령관이라는 게 네. 지어졌었어요. 그게 뭐 김정은이 뭐 시찰 온다 해가지고 막 짓고 그때 완공이 됐던 거예요. 그 시기쯤에. 그래서 그 뭐 설이나 아니면 명절에 이제 쿠폰 같은 거를 주고 음식 맛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 근데 저는 못 갔었죠. 왜? 친구들은 한두 번씩 다녀오는데. 그 전에 네, 그 전에는 네, 못 갔었죠. 아마 그때가 돈을 받고 너무 가고 그 평양냉면을 거기 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함흥냉면 뭐 이런 건 냉면은 뭐 많이 먹어봤지만 평양냉면이라는 거는 못 먹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평양냉면을 너무 먹고 싶고 그 회령관이라는 데를 너무 가보고 싶고 이래서 나 저기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갔었죠. 그래서 해령관에서 이제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봤었어요. 어땠어요, 그 맛이? 와, 정말 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이게 면을 씹는데 이게 안 끊어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탱글탱글하고 그 정도로 탱글탱글하고 정말 맛있었는데 양이 정말 요만한 거예요. 거기를 양을 때 작게 만드는군요. 네, 양이 요만해서 제가 거기 한 상을 혼자서 다 먹고 그러고 집에 와서 혼자 밥을 3공기를 먹었었어요. 양이 얼마나 적었으면. 네. 근데 비쌌을 거잖아요. 정말, 일반 네. 국수에 비해서 네, 평양냉면이 비쌌으니까 할머니가 네. 안 된다. 네. 혹시 그때 할머니도 같이 가셨나요? 할머니는 안 가시고. 어떡해, 마음 아파. 네, 이제 너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머니도 같이 좀 가시지. 엄마 돈 보냈을 때나 드시지 언제 드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평양냉면을 그때 먹어봤잖아요. 네. 한국에 와서도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평양냉면이라고 네. 먹어봤죠. 어땠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맛이 달랐나요? 네, 너무 달라요. 이게 맛이 없다가 아니라 그 다르죠. 맛 네. 자체가 틀려요. 정말 틀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어머니가 돈 보내주실 때까지 건강히 계셨나요? 아니요. 제가 13살에 어머님이랑 연락이 됐으니까 아마 그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네, 아버님은 그러면 그 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네. 일단 돌아가셨네요.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잘 안 안 됐던. 돼가지고. 네. 아이고, 진짜 아버님도 좀 어머니 소식 듣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 전화적으로 이렇게 크다가 엄마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여유도 있고 네. 가고 싶었던 학교도 갔었고 입고 싶었던 아디다스 툴린도 아래 위로 세트로 입고 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14살이잖아요. 그러면 14살 탈북했어요? 네, 14살 14살. 때면은 좀 이런 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엄마가 돈도 보내줬지. 그땐 동산만 줬는데 좀 뭔가 이게 좀 인기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좀 이렇게 엄마가 또 한국 가 있으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쵸. 이게 네. 또 생긴 것처럼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거요? 보시다시피, 예. 좀 인기가 있긴 있었죠. 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그 인기에 좀 풀어주시죠. 그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경비를, 한국은 학교 경비 아저씨가 서지만, 맞아요. 북한은 이게 학년별로, 반별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딱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경비 서는 날이 됐고, 그날은 되게 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어서 몰랐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스피커, 뭐, CD, 막 이런 댄스곡들을 챙겨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 스피커 틀어놓고, 이제
댄스를 추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막 춤을 추기 시작한 어. 거예요. 막 노는 거죠, 저희끼리. 막 놀다가 저희 반에 킹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이쁘다라고. 여자애가? 위탁년 선배들도 와서 야, 너 나랑 사귀자 막 이렇게 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딱 막 저도 막 춤추고 막 노는데 그 여자애랑 눈이 맞은 거예요. 마치 네.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춤을 추고 지목을 하거든요. 제 여자를? 마음에 든 여자를 지목을 하는데 이제 걔를 지목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랬더니 걔가 받아줘서 나와서 춤을 추고 걔도 이제 또 지목을 했는데 저를 또 지목을 한 거예요. 다시 차차. 네.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그렇게 출발점이 돼서 고백을 먼저 했나요? 이게 좀 다른 친구들은 뭔가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너 나랑 만나볼래 이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서로 너 괜찮은데 야 이게 요즘 세대로 말하면은 이제 클럽에서 헌팅을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눈 맞춤으로는 알듯이. 그런 플러팅, 이게 눈 플러팅 뭐 이런 걸로 만났던 것 같아요. 북한도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북한도 그게 가능하네요. 네. 2015년도 당시에 북한 청년들은 네. 어떻게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사랑 고백을 하나요? 대부분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남자가 이제 찾아와서 너 나 따라댕겨라. 뭐 너 나 만나. 이렇게. 아주 저거 살짝 갑질의 얼토를 사용하시는구나. 왜냐면 되게 가부장적인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너 나랑 만나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가 쏘나요? 네, 대부분 남자가 또 이 북한 남자 하면 또 이게 또 이 쏘는 거에 또 북한 남자는 또 이거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가 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지갑은 누가 연다? 남자가 연다. 화끈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연애를. 네, 연애를 네. 하고 있기도 하고 했었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지갑은 남자가 연다. 괜찮겠습니까? 괜찮나요? 많이 좀, 힘들어요. 그쵸? 지금. 네, 많이 힘들어요. 재밌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도 막 누리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엄마는 그립지만 네. 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정말 나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 친구도 많이 만났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을 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라고 왔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긴 하죠. 그래요. 정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제가 좀 남달랐거든요. 또 탈북 스토리가 북한 쪽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더니 그 초소라고 하죠. 저희 말로 북한 말로는 그 초소 불빛이 막 찾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성림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계기가 네. 저는 정말 어머님의 권유가 대부분이고 그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다 쓰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엄마 돈 줘라고 하려고 이제 간 거였어요. 네네.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도 할머니랑 같이 갔었죠. 같이 갔는데 갑자기 그 브로커 분이 오늘은 너만 가야 된다 전화하러. 살짝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할머니랑 같이 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만 어머님이랑 통화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일단 나 혼자 가겠다 했죠. 그래서 산을 올라서 전화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가 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시니까 나만 가자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러 갔죠. 가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엄마가 너 지금 바로 탈북을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네.
지금 당장 너 그분한테 하겠다면 그분이 다 해주실 거다. 너 지금 당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할머니 두고는 못 가겠다.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와야 된다. 너 혼자 아니면 안 된다. 할머니 아직 연세가 있으시고 너무나 잘못되실 수도 있고 너가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 너 혼자 와라. 나 혼자 가는 거면은 안 가고 싶다.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했더니 그래 그러면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는데 대신 앞으로 엄마의 지원은 없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지원이 없으면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드셨고 그렇죠. 이러다 나이도 보니까 어리고. 네 제가 많이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 하나 없는 게 할머니한테는 오히려 더 짐을 더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엄마 나 그러면 오늘 가겠다 탈북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분 따라서 그분 얘기 잘 들으면 된다 해서 네 그 날로 바로 탈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네, 결심해서 네. 와, 완전 그냥 빠르게 싹 했는데 그러면 할머니께 말씀도 못 드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못 나누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온 거잖아요. 네 할머니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당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 연세가 62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걷는 것도 많이 힘드시고 정말 그래서 대부분 농업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친구를 데리고 야 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5명 데리고 가서 할머니 밭일 도와드리고 왜냐면 할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몸도 편찮으시고 아이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가 일단 너 혼자 먼저 와라 네.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린 애기들도 힘들고 또 어르신들도 탈북하기 네. 힘들거든요. 네. 같은데 그럼 탈북 그 가정에서는 뭐 좀 수월하게 넘어왔나요? 정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제가 좀 남달랐거든요. 또 탈북 스토리가. 정말요? 네. 이게 또 우리 탈북민들은 탈북 스토리가 다 영화거든요. 와, 또 어떤 영화? 저는 영화의 영화 진짜 헐리우드예요. 그래요? 네. 제가 그 날에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산 꼭대기였으니까 이제 네. 산을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어느 브로커 분의 집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군인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렇지, 무섭지. 군인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 뭐 탈북 생각만 한 거라도 일단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브로커였던 거예요. 군인이. 네, 도와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된대요. 네. 그래서 그때가 엄청 깜깜했어요. 몇 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엄청 깜깜한 시간대에 그분을 따라서 갔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를 이제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 했더니 건너면은 중국에서 브로커가 나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 그분 만나서 잘 인도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중국 브로커랑 전화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건너기 시작을 했죠. 바지를 걷고. 근데 전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왜냐면 두만강이 되게 넓고 깊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고무보트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네. 근데 그때가 제가 6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 시작 단계였어요. 그래서 비가 아직 많이 오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강이 좀 많이 메말라 있었고 그 브로커가 알려준 그 길로 가면은 그나마 얕은 곳이었고? 네, 얕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딱 건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 네. 중국 쪽에서? 북한 쪽에서? 북한 쪽에서 사이렌이 막 울리더니 그 초소라고 하죠. 저희 말로, 북한 말로는. 그 초소 불빛이 막 찾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그 뒤에 분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구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들켜서. 이미 본인은 이미 그 두만강에 발 네. 넣은 상태이고. 네. 그러다가 막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막 총소리 나자마자 막 비명이 들리고.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그 정확한 소식은 모르지만 아마 제 거리라고 해봤자 거의 한 15m 정도 거리였으니까 총 맞고 아마 총 맞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돌아가셨는지 안 그 돌아가셨는지. 사이렌이 막 울리고 네. 불빛이 막 할 때 본인은 발각되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게 이제 딱 건너서 사이렌 울리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달리고 막 수영을 하고 막 처음에는 얇잖아요, 강이. 처음엔 얇아서 막 달리다가 넘어져서 막 하고 이제 불빛이 서서히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 어떡해. 서서히 막 올 것 같으면 물에 아. 빠지고. 근데 그 불빛이 대부분 보니까 그 군인들이 뒤에서 불빛을 따라서 총을 쏘더라고요. 그때 그 시기가 건너는 사람 있으면 사살해도 된다라는 김정은이. 예, 방침이 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막 강에다가 이렇게 난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옆으로 총알이 막 물 옆으로 박히고 이게 정말 아직도 그 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직도. 진짜죠? 네, 영화 아니죠? 그래서 할리우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치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불빛이 오면 물속으로 잠새서 숨었다가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으면 와서 숨 쉬고. 근데 그 사이에 막 총알이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들어오고 정말 그 야, 얼마나 공포스러웠죠. 무서웠을까, 네. 14살 어린 나이에. 정말 막 그 사이렌 소리도 너무 힘들었고 그 불빛이 막 정말 죽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총은 안 맞고 네. 도망을 건넜어요. 건너서? 네. 아이고야. 건넜더니 거기 브로커가 마중 나왔나요? 아니 없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총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고 사이렌이 막 울리면 중국 쪽에서도 네. 이 사람이 나왔다가도 겁나 도망가죠. 네, 그게 내가 봤을 때 그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약속이랑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중에 만나서 해보니까 시간대가 달랐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시간대랑 달랐고 얘기가 안 통했나 봐요. 그러고 이 북한 쪽에서는 이 시간대 아니면 또 건너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저를 보낸 거였고 그러면 도착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도착을 해서 기절을 했어요. 아, 그럼 얼마나 무서웠는데. 네, 그 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 댐 반대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그 상태에서 숨을 고르다가 왜냐면 그 중국 쪽에 쇠사슬 창이 막 닫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옷 다 찢어지고 피 다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산 거잖아요.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에 숨을 고르다가 그대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새까맸으니까 불빛 한 점이 없었어요. 중국도 똑같았고. 그래서 기절했다가 눈을 뜨니까 이게 나 정말 배도 고프고 체온도 떨어지고 막 춥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브로커는 만나기로 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마을이라도 나오겠지. 그럼 거기 가서 일단 밥이라도 구걸해서 밥이라도 먹고 잡히더라도 그러자라는 마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몇 시인지는 모르고 시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새까만 밤에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불빛이 쫙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 경찰이면 그렇지. 어떡해요. 그래서 얼른 숨었죠. 숨었다가 안 되겠네. 내가 숨어서 뭐해. 잡히더라도 밥은 먹고 잡혀야지.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그 차 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또. 무서워서 다시 숨을까 말까 하는데 차 근처로 가니까 성님이 제 이름을 찾는 거예요. 어머. 제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님입니다. 제가 성님입니다. 막 이러고 갔죠. 그때 너가 성님이야? 이래가지고 네 제가 성님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브로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잘 만났죠. 브로커. 아니 숨었으면 못 만났을 거잖아. 네. 어머나 나 어떡해. 그 살겠다 밥이라도 먹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행히 잘 잡히더라도 밥은 먹고 잡히겠다. 나 이 마음이었는데. 잘 만나서 정말 다행히 잘 만났죠.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러면 그 브로커들은 만나서 그럼 몇 시간 뒤에 온 거예요, 브로커가? 그 시간이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천운하네, 천운하. 아니 그 수많은 그 총알에도 피해갔고 또 쇼크 왔는데도 잡히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우연히 막 그냥 뛰어든 차가 브로커 차량이었고 이건 뭐 정말로 뭐 영화 그 이상이네요. 네, 정말. 그러면 그 브로커의 안내에 의해서 브로커 집으로 갔겠네요. 그럼 밥을 마음껏 먹었어요? 정말
그 밥솥 있잖아요. 혼자서 그 밥솥을 다 먹었어요. 갓 지은 밥을. 네. 지은 밥을. 네. 또 흰쌀밥에. 네, 흰쌀밥에 메뉴는 뭐였나요? 정말 고깃국. 고깃국. 네. 흰쌀밥에 고깃국, 고깃국을 네. 먹었네요. 김일성이 평생 먹여주겠다는 걸 네. 중국 브로커가 먹여줬네요. 네. 아, 정말. 이렇게 한 그릇 다 먹고 탈은 안 났어요? 와, 그 탈은 정도면 탈날 법한데? 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브로커 집에서 며칠간 있다가 한국 온 거예요? 그 브로커 집에 한 하루 이틀? 짧게 있었네요. 네, 짧게 있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저는. 오, 네, 그래서 네. 중국에 총 있었던 날짜가 일주일이 안 돼요.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아, 중국에. 북한 브로커랑 중국 브로커 만나는 거 시간이 조금 엇갈렸을 뿐이지 네. 그 이후부터는 완전 네, 빠르게 그냥 네. 움직였네요. 네. 그럼 중국에서 어디로 해서 경로 오신 뭐 거예요? 라오스, 베트남 거쳐서 마지막 태국. 태국에서. 네, 태국에서 이제 한국 비행기 네. 타서 왔는데 그 태국에서 또 사건이 하나가 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또 영화 같은 사건인가요? 이게 정말 그때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욕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도 정말 힘들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맞아. 힘들게 와서 메콩강을 건넜죠. 건너서 대부분 경찰에 잡혀야 되거든요. 맞아요. 경찰한테 가서 I'm from North Korea다. 그래서 거기 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필 어떤 사람이 그 군부대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군부대? 네. 네. 그래서 군부대에서 출동을 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총을 머리에다 대놓고 너 지금 다시 건너왔던 거 건너가라고. 건넜던 강을 다시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국경경비대네 그 사람. 네, 네. 그래서 다시 건너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건너가면 어떻게 죽을 안 수도 되지, 있고 라오스. 안 되잖아요. 막 울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한 3-4시간을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살려달라고 머리 옆엔 총구가 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 3시간 지났을 쯤에 이제 그 목사님인가 그 브로커신지 그분이 다행히 와서 잘 설명을 했는데도 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지는 않고 일단 군수용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군부대 깜빵 같은 데에 거기에 아마 한 2주 정도 어이구야. 2주 정도 이제 조사받고 이제 잡혀 있다가 그러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당했죠. 몇 명 정도 있었나요? 그때가 한 5명 정도. 이름 적었네요. 미역국에 입밥에 제육볶음에 케이크에 뭐 요구르트까지 뭐 이렇게 케이크도 나온. 있었어요. 네. 어머. 그래서 정말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같은 그분들이랑 일행들한테 말했어 또. 말했죠. 이게 내 생일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저한테 고마워해. 막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이랬더니 다음날도 그렇게 나고. 문간방에는 어땠어요? 거의 막 위험하지 않나요? 조금. 아니요, 오히려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태국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온 거죠? 네. 인천공항으로 와서 딱 왔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캐리어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딱 비행기를 내리니까 앞에 캐리어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이게 겁나 크고 공항 겁나 크잖아요. 엄청 크고 막 으리으리하고 근데 그렇지.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우리 딱 기다리고 있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네. 캐리어 돌아가는 건 왜 신기했지? 그런 건 최신식이잖아요. 처음 봤기 때문에 기계야. 네. 그러면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국정으로 들어간 거죠. 네. 국정으로 들어갈 때 인천대교랑 걸쳐서 갔죠?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갔더니 딱 맞죠. 네. 그럼 국정원에 있다가 어머니는 언제 만났어요? 어머니를 이제 하나원 때. 네, 하나원 때. 국정원 때는 매일 어머니를 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 할머니, 외할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일단 외할머니는 처음 봤으니까 처음 태어나서 봤는데. 처음 봤고 이제 엄마를 봤는데 그러니까 말투는 다른데 옛날 그대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어릴 때 정말 기억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14살이니까 인생의 반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옛날 어머니 모습 보니까 옛날 모습이 떠오르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안겨가지고 울었죠. 어떡해. 그때 제가 엄청 키도 작고 애기였잖아요. 막 달려가서 품에 어머니도 안겨서 엄청 오셨을 것 울고. 같겠다. 네.
거의 면회를 한 1시간 반, 2시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1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족하지. 몇 날 며칠 안고 울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 면회 오셨을 때 뭐 갖고 왔어요? 또 이렇게 면회 오면 또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 진짜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돈 들고 오셔가지고. 현명하지. 네, 그래서 야 사오는 것보다 그 매점에서 사 먹는 게 더 좋아 그렇지.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선배시니까. 선배님이로서 그때는 맞아요. 그게 돈 주는 게 최고죠. 네. 또 이게 밖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랑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확 차이가 나거든요. 아이고,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뭐 그다음부터는 뭐 순탄했겠네요. 네, 그다음부터는 순탄했죠. 그러면 국정원 하나원에 와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을 거잖아요. 네. 본인의 입맛에 맞았던 음식이라든가 있었나요? 어, 아니 뭔가 신기했던 좀 황당했던 음식이 있었어요? 처음에 케이크, 네, 케이크랑 그 제육볶음. 이게 왜냐면 북한도 제육볶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돼지고기를 볶는 요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맛있어봐야 얼마나 더 맛있겠어. 그거기지. 네. 이게 좀 웃긴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딱 입국한 날짜가 네. 제 생일이랑 맞물렸었어요. 딱 하루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내 생일이어서 이렇게 잘 주는 거구나. 미역국에 잎밥에 제육볶음에 케이크에 뭐 요구르트까지 뭐 이렇게 케이크도 있었어요. 네. 어머. 그래서 정말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같은 그분들이랑 일행들한테 말했어 또. 말했죠. 이게 내 생일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저한테 고마워해. 많이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이랬더니 다음 날도 그렇게 나오고 내일 모레도 그렇게 나오고 막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그런 사연이 있었죠. 정말 아니 그런데 돼지볶음이 그 고기겠지 하고 생각하고 딱 한 잔 먹었는데 어떻게 좀 달랐어요? 일단 맛이 틀려요? 너무 담백하고 정말 감칠맛이 돌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단 소스 자체가 다르고.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먹고 이게 돼지고기가 맞아? 막 이 정도로. 네. 친할머니랑 한국에 오셔가지고 연락을 해보셨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연락이 그럼 안 할머니 돼서. 소식을 모르시겠네요. 네. 아이고야 많이 속상했겠네요. 네, 정말 연락을 하려고 이제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아시는 번호로? 아실 수도 있으니까 아. 일단 번호를 바꾸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계속 유지하고 이젠 저도 포기를 했죠. 왜냐면 연락을 시도를 해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언젠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번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번호를. 네. 할머니가 아마 동정하게 잘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북한이 워낙 감시가 심해서 연락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자, 그러면 한국에 딱 나왔을 때 네. 엄마를 전화기가 안 와. 네. 실제로 엄마 보면 잘 수도 있고 엄마랑 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첫날 밤. 첫날 밤은 근데 되게 저희가 감정 표현이 서툴려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아들 왔어? 아들 왔어요. 응. 그래가지고 밥 먹자. 그래서 네. 밥 먹고 네.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이불 피고 나란히 누웠는데 어머님이 혼자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정말 꿈에서만 보던 그런 시간을 엄마가 또 갖게 된 거니까 어머님 혼자 제가 자는 줄 알고 이제 전 잔 척했더니 어머님이 혼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엄마 막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기쁨도 있고 또 미안함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어머니가 막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어머니랑 그렇게 지내면서 뭐 생활했던 거예요? 하나원 퇴소를 하고 바로 학교를 입학을 해서 바로 학교를 그럼, 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14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14살 14살이었죠. 학교에 입학해서 네. 공부를 했겠네요. 네. 북한이랑 한국에서의 공부가 좀 큰 차이가 있었죠. 정말 많이 큰 그리고 많이 차이가 있었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슬픈 사실이지만 제가 영어 시험에 3점을 맞았었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네
다 푼다고 풀었는데 하나 맞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정말 마음이 그러기도 아팠죠. 하고. 네, 친구들 이제 처음 전화 와서 시험을 봤는데 너 점수 몇 점 나왔어? 몇 점 나왔어? 막 물어보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아이고. 네. 진짜 막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네. 3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점수잖아요. 네. 어린 나이도 아니고 특히 어린 친구들하고도 해도 훨씬 더 잘하지. 네. 훨씬 잘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 선임 씨가 있는 건데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다 크면서 공부도 하고 네. 성장하면서 어려웠던 게 있었나요? 공부 처음에 제가 정말 꿈이 이게 교사 선생님이 되는 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살짝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왜냐면 교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면 교대고 이제 중학교면 사범대에 가야 되잖아요. 둘 다 이제 정하지를 못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 꿈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아쉽고. 지금도 아쉬워요. 예, 아니 근데 지금은 아닌데 작년까지는 아쉬웠어요. 작년까지도? 네. 오,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네, 정말 교사 어릴 때의 꿈이니까 그게 어릴 때 꿈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부분에서는 괜찮았었나요? 네, 왜냐면은 또래랑 지낼 때. 네, 저는 바로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로 진학을 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볼펜을 입에 물고 막 사투리를 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또 밝고 이러니까 제가 또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해줬어요, 친구들을. 그래서 지금도 동창회를 하고 같이 만나고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문제는 없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되게 더 오히려? 네, 오히려 안 좋게. 어떤 부분에서요?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한 고등학교쯤에는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었어요. 네. 거기 이제 버스 노선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분한테 이 학교를 가냐라고 물어보면 그 학교가 다 대안학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눈도 안 맞춰주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해주셔서 이제 저희는 내렸는데 뒤에 있던 다른 분이 타서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어디 간다고 대답을 해주고. 아이고. 네. 그러고 이제 뭐 어느 가게 같은 데를 가면은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더 차별이 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많지만 성숙된 어른이 있고 아직 좀 미성숙된 어른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네. 미성숙된 어른들이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런 상처는 남아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직도 좀 상처가 깊고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디 가서 얘기를 저 북한 사람입니다라는 아구야. 얘기를 안 해요. 어른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네, 그 상처가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있었는데 이제 10년 차가 되고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걸 내려놓고 네, 이제 좀 친해지면은 저 사실 북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친해지면. 네, 지금 이제 만나는 분한테 이제 만나는 분? 여자친구? 네. 오, 예. 여자친구한테 이제 나 사실 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한국 사람이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어떡해. 그래서 막 근데 오히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데 오히려 저한테 되게 신뢰될까봐 못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 대부분 다 뭐 너 그 밥은 뭐 먹냐, 뭐 그건 뭐 휴대폰은 맞아.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 너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괜찮다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되게 조심스럽게 네, 얘기를 나누는데 오히려 되게 놀란 게 좀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화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좀 이제 저희는 남자가 지갑을 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아니야 내가 낼게 먼저 카드를 자기 지갑을 열더라고. 그래서
난 아니야, 안 돼, 이러고 돼. 이제 안 돼. 이거 남자의 그래, 저성심이야. 그래, 내가 내야 돼! 이러고 이제 제가 계산하려고 하면은, 그래, 밥은 제가 계산하고 커피는 여자친구가 사고, 예, 뭐, 기름값은 제 차를 타고 다니면은 뭐, 영화 정도는 여자친구가 사고, 네, 뭐, 그럼 영화 사면 제가 팝콘 사고, 이게 되게 더치페이가 내가 내면은 여자친구 한 번 내고, 이런 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죠? 네, 제가 불편했어요. 이건 얻어먹어도 되나? 이게 남자가 이래도 되나? 이거 막 이랬는데 요즘은 많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이게 맞는 거라고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많이 깨우쳤죠. 네. 어때요? 지금 깨우치고 나니까? 좀 솔직히 편합니다. 편하죠. 네, 이게 네. 솔직히 남자만 다 산다는 건 정말 이건 옛날 여자들이 일을 네. 안 하고 정말 집에 있을 때 네. 그러면 혹시 그 한국 여자랑 네. 왜냐면 처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만나봤죠. 네. 이때까지는 북한에서 네, 온 네, 출신 네, 만나보거나 네. 했을 건데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일단 마인드 자체가 일단 남자를 되게 우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자존감이나 자존심도 있는, 그러니까 자존심보단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자존감도 높고 제가 되게 배울 점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동갑인가요? 저보다 어려요. 어린데도. 네, 어린데도 제가 정말 보고 배우는 게 많고 그래서 정말 근데 또 북한 여자를 만났을 때 뭐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있죠? 차이라고 해야죠. 네, 차이를 두자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지식은 훨씬 더 많죠. 네. 북한에서 온 네, 친구들보다는. 맞아요. 혹시 같이 데이트하면서 겪는 뭐 문화 에피소드가 없어요?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몰랐어요. 옆에 앉은 분은 절대 자면 안 되고 그 조수석에 계신 분은 자면 안 되고 운전자한테 계속 말도 걸어주고 뭐 물도 이렇게 해주고 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처음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좀 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돼.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정말 배울 게 많구나. 감동했죠. 감동, 순간. 네. 여자친구분 배려심도 굉장히 깊은 네. 분이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뭐 꼭 하고 싶은 뭐 이야기나 아니면 뭐 꿈 같은 게 있을까요? 꿈이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업을 도전을 하는데 정말 잘 됐으면 지금 좋겠어요. 준비하고 있어. 네. 네. 그래서 잘 돼서 이제 또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되고. 어머머머 결혼 상대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더 지갑을 많이 여시고 더 많이 농담이고요. 네,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네. 그 배려심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해주면은 그 몇 배로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성림 씨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요? 대한민국은 진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 진짜 자유가 정말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성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부터 많은 고생을 했었고 또 탈북 스토리 또한 영화의 한 장면이어가지고 정말 감명 깊은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꼭 사업을 하시면 김가영 TV에 나와서 홍보도 빵빵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끝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